예. 그런데 그 북한에서 왜 정말 바라볼 데 없는 노동자들은 네. 좀 그 기계 부속 같은 거를 많이 뜯어서 팔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간부는 당당하게 해먹고 보이지도는 보이지 않게 해먹고 행정일꾼은 행세하며 해먹고 뭐 저기 겨원은 겨워하라게 사무원은 살살 해먹고 뭐 노동자는 아무것도 없는 노동자는 노골적으로 예. 두둑질 해먹고 이런 말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해먹는 예, 예.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아직도 그런가요? 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진짜 얼마 전에 운웅재련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 있어서 운웅재련소. 예, 그것도 운웅재련소가 동광산인데. 구리 재련을 하는 재련소죠. 그러니까 예, 운웅재련소. 이 운웅재련소라는 게 엄청 컸습니다. 이게 여기서 금도 좀 나오죠. 네, 예. 왜냐하면 구리 전강을 이 일본 재련소 자체는 예. 광산인 게 아니라 이게 뭔가 하면 예. 1980년대에 해산청년광산에서 생산되는 구리를 재련하던 게 이 일본 재련소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뭘로 했냐 하면 이 해산청년광산에서 이 양양도 운웅군 이 일건 노동자구입니다. 이 일건 노동자구까지 삭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예. 그 생각날 겁니다. 그 삭도가 그 밤이고 낮이고 예. 계속 다니면서 예. 그 삭도로 그 구리 강석을 일건까지 날라오면 날라오죠. 예. 그걸 이렇게 다 녹여서 그래서 거기에서 구리를 생산하는 게 일건 재련소였습니다. 예. 근데 2011년에 중국하고 이렇게 이 또 해상광산 중국하고 엮였어? 예. 해상광산 뭐 이거 현대화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 중국하고 합병을 한다고 하면서 네. 몰래 김정일이 혁명자금이라는 걸 줘서 일건 재련소라는 걸 이걸 예. 그땐 다 파괴되고 없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을 때에 그런 걸 다시 개건 확장해라 해서 거기에다 또 CNC 기계를 들여놓다 놓는다 어쩐다 하면서 뭐 자동화를 낸다 하면서 뭐 엄청 자동화를 했다고 합니다. 현대화도 하고 했는데 그 기계들을 좀 뜯어 파는 거예요? 근데 요새 뭐 거기에 기계들 몇 가지가 없어져서 지금 막 난리가 나고 막 그 경비 조직을 새로 하고 하는데 근데 그 기계 어디다 팔지? 그게 있는 뭐 전동기면 전동기 이걸 뜯어다 구리선을 다 뜯어서 중국에 팔아먹는 겁니다. 그 기계가 더 비싼데. 네. 기계를 뜯어다가 동선을 다 풀어가지고 네. 그 구리를 중국에다가 구리값으로 판다는. 네. 야. 이게 그러니까 이 공장 내부는 들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공장 내부는 아무래도 그래도 경비라는 게 헌화사나 뭐 있겠지. 예. 부품을 뜯어낸다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 강산에서 들어가는 이 변압기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아주 대형 변압기라고 합니다. 근데 애초 전기라는 걸 주지 않으니까 일건 재련소라는 건 돌아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급을 안 주니까 당장 급한 사람은 변압기고 나발이고 다 뜯어 팔아 먹어야지. 그러니까 어느 때 잃어먹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요? 언제 잃어먹었는지도 모르게 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안에 이 변압기란 건 그 안에 그 열을 식히는 그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름도 북한이 다 팝니다. 그렇죠. 서로. 그래서 그것까지 다 팔아먹었어. 기름까지 다 팔아먹고 그다음에 선돌도 뜯어내고 그 아예 대형 변압기인데 이건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했지 그러면. 이게 분명 겨울에 한 거다. 그런데 이거 최근에 보니까 그게 파괴된 거 몰랐다는 겁니다. 다 껍데기만 제대로 다 맞춰놨으니까. 그리고 짜고 해먹었겠지. 아무래도 그랬겠죠. 짜고 해먹었겠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막 난리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이 일건 재련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건 재련소가 지금 겁이 난 게, 야, 이 변압기에까지 손을 대는데, 그러다가 이 공장 안에 있는 설비들 손을 대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CNC는 그 김정은이가 뭐 했다고 뭐 또 짓다 자랑하는 거 그리고 아니에요? 2011년도에 그 해산청인, 그 일건 재련소를 살릴 때, 김정일이 혁명자금이라고. 그러니까. 야, 그 혁명자금 다치면 청살당하는데. 혁명자금으로 꾸려놓은 시설을 누군가 손대면 손댄 사람도 주권이야. 그걸 지키지 못한 기관장들, 뭐 당비서들 다 목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칵 뒤집혔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 일건 재련소라는 게 사실 정말 기막힌 재련소인데 사연이 많습니다. 예, 어떤 사연이죠? 이게 이 70년대 김일성이 3대 수송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간수송, 예, 사마수송. 예, 사마수송. 예, 삭도, 관, 벨트 컨베아. 예,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내라. 벨트 컨베아라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알아야 되나? 여기는 그러니까요. 여기는 그냥 흐름식 그런 아니 여기 예. 그 컨베이어. 예. 그래서 그때 시범적으로 해산청년강산에서부터 운흥군 일건재련소를 건설하고 거기로 이렇게 구리정강을 다 가져다가 재련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도 또 일종의 뭐 사족지 뭐 이런 게 있겠네. 실제 일건재련소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 자금이 들어갔대요. 예, 혁명 자금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하잖아. 일건재련소라는 게 얼마나 기막힌 사연이 있는 곳인가 하면 예. 1980년대 후반부터 해산청년강산이 생산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의나 생산을 못하게 되니까 나중엔 재련소가 딱 멈춰섰다는 거죠. 멈춰서고 그 다음부터 노동자들이 설비들을 뜯어서 훔쳐서 가기 시작했는데 이걸 막지 못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북한이 그걸 일건재련소를 국제 이런 이 세계적인 보험, 이 국제보험 여기에다 들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네절로 북한 내부에서 짠 게 이겁니다. 저 일건재련소 이젠 다 그 고철덤이니까 저기에다 불을 내자. 불을 내고 이제 이 국제보험에 들었으니까 그 보험사로부터 우리가 돈을 뜯어내자. 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일본에 알려졌다는 거죠. 조총련 기국자들이 분명 여기에 개입된 것 같은데 그래서 80년대 말에 일본의 그 신문들에 아예 대문짝만하게 났다는 거죠. 자, 북한이 지금 일건재련소를 파괴하려고 한다. 이 국제보험을 노리고 하는 행위다. 이렇게 돼서 딱좀 국제보험까지 또 엮인 거야? 네. 와.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파괴 못한 겁니다. 진짜로 파괴하는 날에는 이젠 그 국제보험사에서 그거 다 일본의 자료를 읽고 니네 이게 파괴되는 날에는 우리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우리 이거 제외해내가린다. 그래 제외해버렸거든요. 이게 코미디가 나오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고철더미로 남아있었는데 2011년도에 갑자기 김정일이 죽기 전에 혁명자금이라고 주면서 일건재련소를 현대화해라 했는데 왜 현대화하라고 했냐 하면 왜 그런 거예요? 그때 중국이 한창 이 설비들을 들여오면서 그 해산청년강산을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네하고 이제부터 생산물을 나누자. 중국이 자기네 그걸 하려고. 근데 그때에 벌써 이 삼수발전소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이 배감발전소를 건설하고 이 백두성군 청년발전소라 가죠. 그러면서 거기전기를 일건재련소에 돌려서 쓰자. 그리고 중국이 저 설비들을 다 들여오면 무슨 꼼수를 쓰든 소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기계를 띄워먹자. 북한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일건재련소를 돌리자. 그러니까 날강도들이라니까. 근데 중국도 날강도인데 북한은 더 날강도야. 더 날강도죠. 야, 이 날강도들을 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직접 그렇게 다 지시해서 돌을 쳐서 일건재련소를 살려놨는데 그때 후진타오가 김정일을 2011년도인가 만났습니다. 김정일이 중국에 갔을 때 그때 후진타오가 그 문제를 직접 꺼내들었거든요. 이 해중청년강산 니네 여지껏 중국이 들어간 자재가 엄청 많은데 니네 이 계약을 파괴하는 날에는 우리가 진짜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에다가 아주 날강도 짓을 하는데 걔네들은 또 북한에 가서 당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그걸 다 빼앗아내려고 했던 계획이 엄청 좌절당했다는 거죠. 뭐 중국이 야 니네 그렇게만 해봐라 이제 우리가 보내던 기름 안 주겠다. 몽땅 다 끊겠다 하니까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제대로 추진해라. 그래서 지금 북한은 중국에다 구리정강을 다 주고 대신 구리는 무슨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이 수력 터빈을 만드는데 숱한 구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수 부분에 엄청난 구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구리 정강은 다 중국에 넘기고 구리는 대신 중국에서 지금 사다가 쓰는 형편입니다. 아, 그렇게 됐군요. 실은 예. 그래서 일건재련소를 무조건 살리고 예. 저 해산 청년강산에 구리를 들여온다 했는데 중국 측에서 그걸 알고 먼저 빵 때린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정말 죽는다 하니까 겁이 난 거죠. 그게 아유, 지금 일건재련소입니다. 그런데 뭐 중국의 강물을 다 넘기다가 보니까나 혁명자금이라는 걸 들여서 2011년도에 현대화공사를 마쳤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돌아 못 갔다는 거죠. 그래요? 그 얼마나 그 예. 비효율적인 일을 많이 하냐고. 그러니까 설비는 숱한 걸 투자해놓고 뭐 돌아 못 가니까 돌아 못 가는 공장에 전기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전기도 안 줬다는 거죠. 그랬군요. 그러니까 예. 그 사이에 어떤 놈들이 손발 빠른 사람들이 거기 벼락기를 다 뜯어먹고 예. 전기 설비를 팔아먹었다는 거죠. 뜯어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해산 청년강산은 이 해산 청년강산인 게 아니라 이 운흥 일건재련소는 공장을 지키느라고 사람들이 지금 숱한 예. 개 동원돼서 공장을 뭐 생산을 하기 위해서 동원된 게 아니라 예. 매일 20-30명씩 조를 짜서 그 공장을 지키느라고 빈 공장 돌아도 못 가는 공장을 지키느라고 난리도 아니다. 그렇게 지금 한심한 실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여기 많은 댓글들을 또 이렇게 달아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김진규님께서 이런 댓글을 올리셨어요. 한박도에 이 북한군이 이렇게 이제 있다는데, 이 중요한 정보를 올리는데 왜 이런 방구도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박도가 이제 그게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 이 서해에 한박도라는 섬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주소는 북한 주소로 돼 있고, 아니, 땅은 북한에 돼 있는데, 주소는 한국 주소로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북한군이 와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뭐 행정상의 실수인지, 실제로 이제 북한이 그게 쳐들어온 건지, 이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해명해야 될 일이고요. 북한 목선, 지난번에 내려온 목선, 예, 그 저희들이 계속 이제 뭐 우리 장세율 대표님 그리고 우리 정은환 기자님께서 그 북한 쪽에다 알아보니까 그거는 실제 탈북을 목적으로 내려온 배가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회전처님께서 이 이만갑에서 이 방송이 나왔는데 탈북선 같다고 이제 말했다 그러는데, 예, 저희들이 마침 또 장세율 대표가 그 목선 타고 타고 와서 이모한테 전화 오겠다고 핸드폰 빌려달라 그랬던 이 사람 이모를 잘 아나 봐요. 그래서 나오면 한번 뭐 저희들이 모실 수 있도록 섭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전처님께서는 아주 그 정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정성산 TV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박상학 대표, 비라를 많이 뿌리시는 분이시죠. 이분 동생 박영학 씨가 중국 국제항공을 타고 이제 미국을 가는데, 아마 이게 좀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저가 항공으로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중국에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공항에 내렸는데, 중국 공안이 이 박영학 씨를 체포에다가 뭐 하여튼간 잡아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더니 중국말을 몰라서 쏠라쏠라 하다가 그냥 한국으로 추방 보냈대요. 그래서 지금 어제 한국으로 돌아와 있고, 이제 앞으로 다시 미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중국이 미국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단속을 하고 불이익을 주는 건지, 아니면 탈북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중국 저가 여행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진실입니다. 중국 저가 여행은 좀 비행기가 사고도 많이 나고 좀 위험하죠. 거기다가 이렇게 생사람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잡아다가 추방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로, 박영학 씨는 서울로 쫓겨왔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가 항공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는 마음이 찝찝해서 중국 비행기는 안 타고 주로 유나이티드나 아메리칸 항공 이거를 저는 많이 좀 사용을 하는데요. 유나이티드 비행기를 한번 탔는데 거기 스튜디오스 하시는 분께서 아유 이해란 TV 아주 애청자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만나가지고 너무 대우를 많이 해줘가지고 내가 미안해가지고 옆 사람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예. 중국엔 절대로 나가면 안 되고 중국 비행기 절대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중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예. 정말 제가 딱 한 번 중국에 나갔다가 예. 정말 저도 공항에서부터 분명 쫓긴 것 같은데 그랬군요. 예, 중국 공항에 한번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다시 한국에 오면 너 중국에 오면 가만 안 두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박용학 씨도 아마도 박상학 씨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박용학 씨도 사실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 중국에 가지도 말고 중국 비행기 타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상품 불매운동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찌 된 것인지 중국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고 이렇게 계속 사람을 막 잡아가고 막 불이익을 주는데도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일본은 만만해 보이는지 그다음 일본에서 누구를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쫓아버려 이러진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조금 답답하고 안타까운데요. 다 우리가 조심해서 신변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 살해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과의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홍길동이라는 분께서 방송한 지가 언젠데 그렇게 방송을 성의 없이 그렇게 하냐 막 이런 그 비판하는 댓글을 올리셨던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제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그래도 방송을 그냥 스킵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것도 다 우리 애청자들과의 약속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스마트폰으로 또 막 찍었는데 그게 막 소리가 어떻게 됐는지 좀 또 잘 안 나가고 하여튼간 저희들이 쓰는 그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이제 좀 민폐를 끼쳤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문 기술자가 없어가지고 다 남의 손 빌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뭐 이해란 TV 또 능라밥상 통일약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잘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